네. 응. 수육엔진 인생 설계아들로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좀 크게 해. 발표를 하게 된 1팀 경영학과 김준현입니다. 먼저 목차는 나의 인생 설계와 진로부터 나의 비전, 직업, VM 카드, 명함, 묘비명, 칭찬 패드백 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나의 인생 설계와 진로입니다. 전 20세 때 자격증이나 토익, 대학 졸업, 취업 준비, 여행과 문화체험, 인턴십 체험 순으로 설계를 했는데 자격증은 회계사 자격증을 따려고 준비 중이고 토익은 졸업 요건 때문에 취득하려고 공부 중입니다. 다음 대학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시간이 남을 때 여행이나 문화체험 같은 경험을 쌓고 다음 나중에 직업 설명에서 나올 때 다시 설명해드릴 인턴십 체험을 하면서 직업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30대 때는 마케팅 기획부서에 취업해서 기업 의사생활 결정 과정과 신기술이나 산업에 대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40대 때는 VC로 이직해서 투자 분석과 투자 유치, 스타트업 심사를 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럼 50대 때는 강연이나 책 출판,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내용이나 앞으로의 세대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걸 적어서 출판할 생각이고, 그다음 창업을 하거나 혹은 창업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60대 때는 VC 양성 프로그램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이게 아까 20대 때 했던 인턴십 체험에 관련된 교육입니다. 그다음 VC보다 엔젤 투자의 비중을 늘리고 70대 때 은퇴를 해서 여행이나 여가 생활을 즐기고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남은 인간관계를 잘 유지할 생각입니다. 다음 80대 때에서 90대까지는 그렇게 삶에 대한 여한이 없어서 여유를 즐기면서 가족과 생활하다가 100세쯤에 큰 지병 없이 생을 마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비전입니다. 저는 제가 창의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돈이나 아니면 홍보 아니면 기업 관리 측면에서 창업자나 투자자를 지원하면서 스타트업이나 펀딩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의 직업. 제가 직업으로 고른 세 가지는 마케터, VC, 엔젤 투자자 이 세 가지입니다. 일단 VC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 벤처 캐피탈 협회 벤처 캐피탈리스트 양성 과정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공채 모집이나 신입사원 모집이 정기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일단 마케터로서 광고나 디지털 쪽에서 역량을 기르고 경험을 쌓으면서 VC 회사로 이직할 예정입니다. 다음 엔젤 투자자는 여기 써다시피 개인 투자자들이 여럿이서 모여서 결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 투자를 하는 건데, 개인이 5% 정도씩 한 좌석당, 그러니까 한 명당 100만 원씩 1억 이상이 모이면 결성되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면은 금융감독원이라고 여신 전문 금융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되갚는 그런 것들로 자금이 200억 이상 있으면 신기술 사업 금융업에 포함됩니다. 경영 참여형 PEF랑 창업 벤처 전문 PEF가 있는데, PEF는 사모 펀딩이라고 해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사람들이 투자금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형태의 그 조직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옆에 중소기업 벤처부는
창업투자회사에서 벤처기업에게 투자조합을 결성해서 창업지원법에 만들어져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 VM 카드를 소개하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산업이나 아이템을 발견하는 투자자로 창업가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미래 나의 명함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카카오 벤처스라는 지금 현재 유명한 투자 벤처 기업 명함에서 제 이름과 영어 닉네임, 그 다음에 팩스와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적어놨습니다. 다음 이건 엔젤 투자조합 홈페이지 로고인데 이걸로 명함도 만들어봤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묘비명. 나에게는 꿈이 없었기에 다른 이들의 꿈을 실현하는 꿈을 꾸었고 나에게는 큰 욕심이 없었기에 다른 이들의 욕심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나의 꿈이고 나의 욕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칭찬 피드백인데 나라는 주체의 특성과 행동 양식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새로 생긴 꿈이라는 목표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직업을 위해 주도적으로 많은 경험을 쌓고 역량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다음 1팀의 인생 설계 진로라는 강의를 함께 들으면서 각자 성격, 성향, 행동 양식이 다른데 이걸 개인적으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그 앞에 놓고 인생 설계와 진로 발표를 맡은 경영정보학과 21학번 김건입니다. 일단 목차는 다른 분들이랑 다 똑같고요. 네. 첫 번째로 나의 인생 설계와 진로입니다. 네. 일단 1학년 때는 이제 코로나 시국 때문에 좀 미뤄지긴 했는데 부산 여행도 가려고 했고 동아리 활동은 네, 제가 저번 달에 시작을 했고요. 운전면허도 이제 종강하면은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 시작하면은 공모전도 많이 나갈 거고요. 포트폴리오 이제 적을 거 생각해서 공모전 나가고 제2외국어, 저 일본어나 중국어 하나 배우고 싶고요. 자격증도 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에 토익 준비라고 적어져 있긴 한데요.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취업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긴 한데요. 제가 코딩을 아무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영어에 대해서 좀 취약하다고 많이 느껴가지고 이 정도 수준으로는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토익 준비를 하는 거고요. 대외 활동도 해보고 운동 PT도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학년 때는 취업 준비 그리고 인턴도 할 수 있으면 인턴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대는 IT 계열 회사 취직하고 경제적으로 가족들에게서 독립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30대에는 회사 내에서 인정받기, 차 사기, 결혼하기 이 정도가 있고요. 40대에는 화목한 가정 꾸리기, 주식 공부하기. 네, 이게 주식 공부해서 네, 부자 되려고요. 그리고 50대에는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해서 바디 프로필 찍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60대에는 자녀의 경제적 독립. 그리고 제가 카페 알바를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이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카페도 한번 차려보고 싶고요. 70대에는 외국 여행, 이제 일본이나 중국으로 가서 한 달 정도 아내랑 같이 이렇게 그냥 다른 사람들 도움 없이 한 달 정도 여행해보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80대부터는 솔직히 말해서 좀 구체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이제 막연하게 적어놓긴 했는데요. 손주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주고 아침에 눈 뜨고 뭐 이런 거 적어놨는데요. 솔직히 제가 80살이면 한 60년 뒤인데 60년 뒤면은 뭔가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요. 뭐 벙커 지어보는 걸 여기다 안 적었는데 네, 벙커도 한번 지어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100세는 이제 내일 눈 감게 되더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게 100세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나의 비전입니다. 첫 번째로 되도록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의 가능성을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직업은 이제 백엔드 개발자라고 해서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고객들과는 직접 대면하지 않지만 기술적인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자를 말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개발자라고 하면은 이제 뭐 사이트에 뭐라 해야 되지?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사이트의 UI라고 하죠. 유저 인터페이스 이런 걸 개발하는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뒤에서 서버나 이제 정보 처리를 통해서 네, 그런 직업입니다. 그리고 되도록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는 비전을 생각했을 때 가장 부합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예,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제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이트를 이용했을 때 뭔가 후회하지 않도록 이런 거를 많이 제공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백엔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바나 HTML, CSS 같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와 서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필히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와 같은 자격증도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자격증도 자격증이지만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단체로 그런 걸 이제 실무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포트폴리오를 앞으로 계속 이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직은 파이썬이나 HTML 같은 기초 수준의 언어밖에 다루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VM 카드는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보처리 백엔드 개발자로 사람들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가고 싶은 직장은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OP.GG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게임의 통계 같은 걸 이제 내주는 사이트인데 네,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데이터 엔지니어 그쪽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미래의 나의 명함인데요. 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묘비명은 이 묘비명을 읽고 계신 당신은 후회 없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라고 적어보고 싶은데요. 솔직히 딱 들었을 때 뭔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약간 기분 나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좀 긍정적인 것보단 부정적인 걸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뭔가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나 하고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의미로 적게 됐습니다. 그리고 칭찬 피드백은 일단 저에게는 일단 끈기가 굉장히 모자란 학생이었는데 이제 끈기를 가지게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무계획으로 실행하는 편이라서 제 인생 앞으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이제 팀원들한테는 너무 감사했고요. 일단 계속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네, 여기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사 잘 하고 안녕하세요. 생활환경복지학부 전예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 인생 설계와 진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20대에 교직 이수를 해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사가 될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학년 겨울방학쯤에는 미국으로 계절학기를 가볼 생각이고 3학년 여름방학 정도에는 해외 봉사를 가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20대에 기술과정 중등 임용시험에 합격해서 교단에 서고 싶습니다. 30대에는 정형화된 교육과정을 벗어나서 저만의 수업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학마다 해외를 좀 여행을 다녀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30대에는 청소년 상담을 공부하면서 아이들과 소통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40대가 되면은 교육대학원에 들어가서 입시랑 고교 운영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습니다. 대학원 수료를 마친 뒤에는 학교로 돌아와서 대학 입시에 관한 카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0대가 되면은 제 교사 생활을 책으로 담아서 출판하고 싶습니다. 이는 제가 아이들과의 추억이랑 제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목표로 잡았고 그리고 대학원에서 입시랑 고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 그거에 관련한 자료를 만들어서 지역에 배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 저는 평교사로 퇴임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평교사로 퇴임을 하고 싶은 이유는 저는 퇴임 전날까지도 교단에 서서 교실에서 제 수업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퇴임을 하고 나서는 한국어 교사 자격증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다문화 센터에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70대가 되면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을 가지고 70대가 되면 노인복지센터에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고 80대에는 이제 혼자 국내 여행을 다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행한 지역들을 보고 캔들로 만들어서 캔들 가게를 내고 싶고 파워블로거도 되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90대가 되면은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캘리그라피랑 피아노를 배울 생각입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면 제가 본 세상들을 이제 책으로 잘 담아내고 싶어서 동화 작가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다음으로 제 비전입니다. 다음은 제가 제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어서 저는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타인의 등을 밀어줄 수 있는 사람, 행복했다는 기억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제 직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도움, 믿음, 추억이라는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중고등학교 기술과정 교사를 진로로 잡았습니다. 중고등학교 기술과정 교사가 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제가 재학 중인 생활환경복지학부에서 가정교사 교직 이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직 이수를 하고 저는 연계 전공으로 기술과정을 전공할 계획입니다. 기술과정 연계 전공을 하면 교원 자격증이 기술과정으로 발급이 돼서 임용고시를 기술 과목, 과정 과목 두 분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계 전공을 통해 자격증을 받고 기술 과목 중등 임용 시험에 응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타 대학교 가정교육과에 편입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방법으로는 교육대학원에 진학해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 VM카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학생들을 믿어주는 선생님이 되어 학생들에게 용기를 일깨워주고 세상에 나아가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뒤를 지켜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 미래 명함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교사가 되면 인턴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명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 묘비명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추억은 영원하며 나는 그 기억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기억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남은 여생 동안 잠시 나를 잊고 행복한 추억들로 기억을 채우길 바라요 라고 적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나중에 제가 죽은 뒤에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저를 기억할 그 공간에 저 대신에 자신들의 행복한 날들을 추억하느라 저를 잊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칭찬 피드백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저 자신에게는 제가 낯가림도 심하고 나서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먼저 나서서 조장을 맡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점을 칭찬하고 팀원들에게는 먼저 막 인사해주고 말도 걸어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아봐 먹어.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으로 잠깐만 마이크 이름에. 마이크 대고.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저는 패션으로학과 20학번 류세린입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세요. 네. 목차는 나의 인생 설계와 진로, 나의 비전, 나의 직업, VM카드, 미래 나의 명함, 묘비명, 칭찬 피드백입니다. 20대부터 키워드로 계획을 세워보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키워드는 굵은 글씨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일단 20대에는 대학 졸업과 유학 후에 패션 기업에 입사해서 많은 경험을 쌓고 저만의 브랜드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30대에는 제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해외 지사를 설립하고 제 브랜드의 패션쇼를 개최하고 싶습니다. 40대에는 전 세계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제 브랜드와 연결된 봉사단체를 설립해서 기부활동과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50대에는 봉사활동과 브랜드 운영을 계속하면서 브랜드 후계자를 물색하여 선택할 것입니다. 60대에는 브랜드 대표를 은퇴하고 노후 계획을 실천하면서 브랜드 직원 활동과 봉사활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70대에는 브랜드 후계자를 계속해서 양성할 것이고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살며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80대부터 100대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어서 80대에는 자산과 건강관리, 90대에는 건강관리와 기부계획 실천, 100대에는 건강관리와 유산관리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음으로 저의 비전입니다. 저의 비전은 환경을 생각하는 패션 디자이너 되기, 유행 타지 않고 오래 입을 수 있는 품질 좋은 옷을 만드는 패션 디자이너 되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의 재능을 살려서 도움이 되는 사람 되기입니다.
그래서 저의 직업은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력, 섬세함, 협동식, 일러스트 능력, 언어 능력을 포함한 의사소통 능력, 미적 감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학 때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길에 도움이 되는 컬러리스트, 일러스트 등의 자격증을 따고 패션 의료학과에서 패션에 대한 지식을 쌓아 졸업한 후에 패션에 대해 더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 유학을 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VM 카드인데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을 생각하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어 슬로우 패션, 슬로우 환경 오염을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요즘 패스트 패션으로 인해 빠른 환경 오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에 오래 입을 수 있을 만큼 품질이 좋은 옷을 만들고 싶습니다. 미래 나의 명함입니다. 이 로고는 제가 전공 수업 때 만들었던 저만의 가상 브랜드 로고입니다. 뮤비명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인 스탕다르 뮤비명 살았다, 썼다, 사랑했다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 살았다, 패션을 디자인했다, 행복했다로 정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뮤비명에 저의 업적을 적기보다는 제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 적고 싶어서 이런 뮤비명을 적어보았습니다. 칭찬 피드백입니다. 일단 제 자신에게는 저를 알아가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과 팀원들에게 충분한 피드백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팀원들에게는 여러 과제에 대한 피드백과 1일1 칭찬을 다 같이 열심히 해준 것, 그리고 대면 수업 때 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것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관광경영학과 21학번 허용훈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나의 인생 설계와 진로입니다. 현재 20살이 끝나고 나면 21살이 되면서 군입대를 합니다. 군대를 가서 제가 가장 필요한 어학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토익 공부를 할 것입니다.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의미 없이 보내기보다는 토익을 공부해서 780점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역을 하고 나면 남은 대학 기간 동안 토익 점수를 900점까지 올리는 것과 졸업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호텔의 계열사에 알바나 인턴 활동을 하면서 경험을 쌓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기 전에 제가 원하는 호텔인 포시즌스 호텔에 취직을 할 것입니다. 30살 이후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승진을 하고 가족을 꾸립니다. 40살에는 지배인을 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50살이 넘어가면 총 지배인을 할 수 있으면 하면서 호텔을 운영해보고 싶습니다. 총 지배인을 하지 않고 이제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해왔던 일을 살려서 서비스 관련 자영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하면서 인생을 즐기고 싶고 가족과 추억을 많이 쌓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스포츠를 이렇게 각 나이에 적어보았습니다. 그렇게 90세까지 인생을 즐기다가 100살까지는 이제 살 자신이 없기에 이 나이 때에는 죽음에 대해 준비를 할 것입니다. 나의 비전입니다. 고객들이 아주 좋아하는 호텔리어가 되고 싶고 누구나 좋아하는 호텔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의 직업입니다. 포시즌스 호텔의 프론트 오피스 객실부 사원입니다. 흔히 말해 호텔에서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 직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에서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점을 잘 따놓습니다. 그 다음 같은 계열사인 호텔에서 알바나 인턴을 통해서 경험을 쌓습니다. 같은 계열사에서 경험을 쌓는 것이 원하는 호텔에 들어가기 유리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포시즌스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와 같은 호텔과는 달리 우리나라에는 서울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서울 포시즌스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2외국어 자격증을 준비할 것입니다. 사실상 영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면서 토익을 따고 오픽도 준비해서 딸 것입니다. 그 뒤에 제가 좋아하는 언어인 스페인어, 그 외에 다른 언어를 공부해서 여러 언어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 외 자격증은 필요도가 떨어져서 무조건 따야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른 쪽으로도 활용도가 높은 엑셀을 딸 것입니다. 그리고 대외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과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에 익숙해지며 경험을 쌓을 것입니다. VN카드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객을 존중하고 아끼는 호텔리어가 되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고객을 대접하여 행복하게 호텔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미래의 나의 명함입니다. 포시즌스 호텔에 취직해서 결국은 포시즌스 호텔의 총지배인이 된 제 명함입니다. 묘비명입니다. 모든 이의 발자국을 담고 가다 라고 해봤는데요. 이 의미는 제가 운영한 호텔에 방문한 모든 이들의 흔적을 가지고 간다는 의미인데요. 제 호텔에 온 사람들의 감사함이 담겨있는 글입니다. 칭찬 피드백입니다. 저에게 이 수업을 들으면서 정확히 어떤 호텔을 들어가고 어떻게 꿈을 이룰지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가고 싶은 호텔도 찾았고 어떻게 이룰지도 찾고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에게 1일 1칭찬 감사를 매일 열심히 한 팀원들 정말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술학과 1학년 신하연입니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목차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생 설계와 진로, 두 번째는 나의 비전, 세 번째는 나의 진로, 네 번째는 VM카드, 미래 나의 명함, 묘비명, 칭찬 피드백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제가 20대 때는 전공 공부를 충실히 하고 이제 제 직업을 위해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포토샵 자격증을 따고 이제 기회가 된다면 인턴 활동도 해보는 것이 제 목표고요. 이제 30대 때는 애니메이션 회사에 컨셉 아티스트로 입사를 하고 이제 개인전을 열고 첫 아트북을 출간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제 40대 때는 TF라고 해서 한국국제 아트페어, 미술품을 파는 상점에서 그런 페어에서 작품을 팔아보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50대 때는 애니메이션 컨셉 아티스트의 총괄을 맡고 어쩌다 어른 세바시아 같은 강연 프로그램에서 제 강연을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게 큰 목표이기도 하지만 세계 미술 대전에서 올해의 작가상을 받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60대 때는 애니메이션 컨셉 아티스트에서 이제 감독으로 참여하는 것이 제 목표고요. 이제 70대 때는 그 애니메이션 거장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80세 때는 한국 애니메이션을 지원을 하고 이제 쉬면서 세계 미술 비엔날레나 전시회를 보러 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제 90대 때는 이제 건강도 챙겨야 하고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이제 그림 그리는 것 잊지 않기, 운동 매일 하면서 건강 챙기기와 같은 목표를 잡았고요. 이제 100세 시대 때는 이제 제가 살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참여했던 모든 전시나 애니메이션 작품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이제 제 비전은 제 그림을 대중들이 5초 이상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 꿈과 용기를 주는 애니메이션을 기획하는 애니메이션 컨셉 아티스트가 되는 것, 그리고 한국의 미술 장벽을 낮추는 것이 제 비전입니다. 이제 일단 저는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중 알아보다가 제가 가장 잘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애니메이션 컨셉 아티스트였는데, 이제 니모를 찾아서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컨셉 아티스트라는 장르를 알게 되어서 이제 그 작업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를 계기로 해서 현재 컨셉 아티스트를 꿈꾸게 되었고, 현재 그 꿈을 위해 그 애니메이션 팀에 들어가서 컨셉 아티스트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컨셉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능력이 필요한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포트폴리오 작업입니다. 이게 자기소개서가 곧 포트폴리오 작업으로 이제 내가 누구다 하는 거를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준비해야 할 부분으로
이제 색감 공부, 이제 컨셉 아티스트는 색을 주로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색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간 드로잉을 해서 이제 인물을 공간 안에 자연스럽게 배치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관찰은 이렇게 수업을 받는 중간에도 끊임없이 관찰을 해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림은 보는 만큼 늘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되고, 이제 컨셉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감독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텔링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이제 하루 종일 그림을 그려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림을 좋아하지 않으면 쉽게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절대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 VM 카드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꿈을 만드는 애니메이션 컨셉 아티스트가 되어 사람들에게 꿈에 대한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예, 이게 잘 미래의 명함인데요. 현재 이거 회사는 아직 목표로 잡고 있지 않아서 현재 팀에 들어있는 그걸 명함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제 묘비명입니다. 파랑을 꿈꾸던 사람, 세상에 파랑의 획을 그리고 파랑으로 마침표를 찍다. 파란색은 저를 상징하는 색이기 때문에 이걸 넣었고요. 이제 희망을 꿈꾸고 희망의 획을 그리고 희망으로 마침표를 찍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칭찬 피드백입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것을 하는 것에 두려움이 많아서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이번 계기로 이제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보면서 이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팀원들한테는 이제 매 강의 후에 공지도 전달해주고 아픈 사람 있으면 걱정해주시고 이제 다 보냈는지 확인까지 해주시는 등 이제 팀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특히 명언 보내기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팀 활동 한 학기 동안 성실하게 참여해 주신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생 설계와 진로 발표를 맡은 고경도입니다. 목차입니다. 100세까지 인생 설계와 진로, 나의 비전, 나의 직업, VM 카드, 미래 나의 명함, 묘비명, 칭찬 피드백 있습니다. 100세까지의 인생 설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는 학교 졸업 및 바리스타 아트 자격증 취득입니다. 30대는 창업 자금 마련 및 경력을 위한 취직, 30대 후반에 카페 창업 및 결혼입니다. 40대에는 사업 확장을 위한 카페 프랜차이즈화 준비이고, 50대, 70대까지는 한국에 한정돼 있지 않고 스타벅스와 같은 전 세계적인 브랜드화이며 80대에서 100세까지 노후 준비하고 하고 싶었던 여행, 가족들과의 시간 보내기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비전입니다. 저희 비전은 많은 경험을 통해 실력을 키우고 노력해서 백종원 같은 다재다능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카페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직업입니다. 카페 사업가, 카페 공방,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직업은 그냥 카페만이 아닌 약간 옆에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배워볼 수 있는 약간 아트적인 약간 공방 같은 거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거를 하게 됐고, 그래서 자격증, 바리스타, 공예, 조향사, 제가 이제 막 좀 취미로 약간 향수나 만들어보는 걸 되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약간 캔들이나 이런 거를 한 번씩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걸로 한 번씩 해보고 있고, 자본금, 제일 중요한 게 창업하면서는 돈이 제일 중요한데, 이제 취업을 일단은 하고 학교를 졸업해서 돈을 벌고 카페 알바, 경험도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창업 대출 약간 이런 것도 있지만 청년 창업 이런 대회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나가서 이제 우승하면은 이게 지원을 받는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창업 지식, 경험도 중요하지만 약간 독서, 사람들이 정말 성공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많이 알기 위해서는 독서도 진짜 중요하고 사업가를 제가 좀 이렇게 카페 차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차리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경험을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VM 카드입니다. 근데 제가 VM 카드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냥 말로 하자면 저에게는 꿈이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카페인과 디카페인인 사람이 되고 싶다. 누군가는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먹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밤에는 커피를 먹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서 좀 디카페인을 추천한다. 약간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냥. 그리고 5번째는 미래 나의 명함인데 이걸 제가 디자인을 그냥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더 이쁜 명함으로 가져와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묘비명입니다. 폼생폼사 고용료 여기서 잠들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삶이라는 게 좀 누군가는 이 사람이 진짜 멋있게 사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도 진짜 폼이라 생각하고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쁜 여자랑 결혼을 해도 저 사람 진짜 멋있기 때문에 이쁜 여자가 이렇게 있구나. 그냥 모든 나이가 만족하는 삶이면 다 폼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약간 폼생폼사 그냥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칭찬 피드백입니다. 그냥 이게 경도야 너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너가 하고 싶으면 많은 일들이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 멋있다 경도야. 저는 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저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썼고 팀원들에게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많이 느리고 아는 것도 적어 많이 물어보기도 했고 그래도 성심성의껏 알려주시느라 고생 많이 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처럼 많은 도움을 주고 다들 하시는 일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생설계와 진로 발표할 일월문학과 고은아입니다. 목차는 사라졌는데 순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100세까지의 인생설계입니다. 20대에는 제주대학교 학사 졸업과 동시에 큐슈대학원에 입학하여 석사과정 수료와 졸업하고 박사과정 수료까지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30대에는 큐슈대학교 박사과정 졸업하고 제주대학교 일월문학과 시간강사로 커리어를 쌓고 싶습니다. 그동안 대학원 보내주느라 돈 많이 쓰셨을 부모님 1년에 한 번씩 세계 여행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40대 때는 한국, 일본 오고 가면서 연구활동하고 40대 때 일월문학과 정교수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50대 때는 누구나 읽기 쉬운 일본 문화나 문학책을 간행하고 싶고 전공자를 위한 책도 간행하고 싶습니다. 또 오은영 선생님과 같은 일본 문화 관련 방송 자문하는 사람도 되고 싶습니다. 60대 때는 정년퇴직 후에 일본 고전시가에 나오는 명소 탐방을 하고 싶고 택시 타고 시코쿠 지방 88개 사찰 성지순례도 해보고 싶습니다. 70대 때는 프랑스어 배우고 프랑스에서 한 달 살기, 노인회관에서 일본어 선생님으로 일하기입니다. 80대 때는 노인회관 3곳에서 스카우트 당해서 일본어 선생님 해보고 싶고요. 일본 한적한 시골 마을에 집 짓고 텃밭, 꽃밭 가꾸면서 노년을 보내고 싶습니다. 90대, 100대에는 남편과 매일 2km씩 걷기 운동하고 나란히 창가에 앉아서 차 마시는 수수하지만 따뜻한 말년을 보내고 싶습니다. 다음은 저의 비전입니다. 저의 비전은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적인 교수 되기, 열심히 공부한 것을 학생들에게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열정적인 교수 되기, 100년, 200년 뒤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 되기입니다. 제가 희망하는 직업은 일월문학과 교수입니다. 교수의 하는 일은 교육면에서는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교 보직으로 학과장이나 단과대학장 등 행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연구면으로는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해 연구하여 각종 학회, 세미나 등의 논문을 제출하고 발표하기도 하고 연구에 따라 책을 집필하기도 합니다. 대한 일본 문학회 같은 곳에서 임원도 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전문 학술지에 올라온 다른 교수 및 연구자들의 논문을 읽고 심사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교수 되는 방법인데요. 대학교 4년을 졸업하면 학사 학위를 얻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석사 학위 취득까지 2년, 3년 정도 걸리는데 일본 대학원은 석사 과정 전 연구생 제도가 있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따로 더 소요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문부과학성 국비 장학생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대학원에서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저는 이걸로 대학원을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은 대학원 박사 학위 졸업까지 정말 빠르면 5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빨리 졸업하면 5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10년이 넘으면 연구유예라고 해서 더 이상 졸업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활동은 세미나 등에 참석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또 커리어를 쌓기도 합니다. 제가 가고 싶은 규슈대학원 입학 선발 요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대학교마다 다른데 규슈대학원의 석사과정, 박사과정 경우 졸업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월문학과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개 채용 때 요건에 맞으면은 강사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졸업 전까지 저의 목표를 정해 보았는데요. 가장 큰 목표는 일본 대학원에서 일본인들한테 지지 않을 정도의 기본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일본인이 아니라고 차별받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외국인이라고 봐주거나 그런 것도 싫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 지식이 튼튼한 게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교수님 선정, 지도 교수님 선정인데요. 이 선정을 위해서 제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 해당 교수님 논문도 보고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수소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부성 장학생에 선정되고 싶은데 요즘은 다들 일본어 잘해서 평가를 영어로 한다고 해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세부 전공을 뭐 할지 여러 분야 책들 읽으면서 하나씩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직업입니다. 교수, 일본 관련 연구가 방송 자문가 세 개 동시에 할 건데 본 직업은 교수이고 두 번째는 일본 관련 연구가여서 문화나 문학 작가하고 세 번째로 방송 자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VN 카드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일어일문 교육자가 되어 한국과 일본의 가교를 잇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수 활동할 때 쓸 명함이어서 한국이랑 일본 왔다 갔다 할 거여서 그 이름에 한자랑 한글이랑 카타카나도 다 적었고요. 이건 두 번째 직업인 일본 문화나 문학 작가, 세 번째 방송 자문가 할 때 쓸 명함입니다. 다음은 묘비명입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한 삶이었습니다라고 정했는데요. 저의 묘비에 와준 사람에게 당신 덕분에 나는 행복했다고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와준 사람이 저에게 당신 덕분에 행복했다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만엽집 식구여서 이것도 묘비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적었는데 뜻은 작년 봄에 만난 당신이 그리워 벚꽃이 마중하러 온 듯 피었어요 라는 뜻입니다. 한번 일어나 해보세요. 있어요? 네. 할 것 같아. 이거가 올라가도 되나요? 올라가도 돼. 이거가 지금 읽는 거랑 좀 달라서 다른 부분도 있는데 코조노 하루 아헤리 시키미니 코이니 테시 사쿠라노 하나와 우카에 쿠라시모라고 쓰여 있습니다. 일본 사람 같아. 진짜. 그럼 그 위에 거 한 번만 그 밑에 내려가. 위에 또 하나 더 내려가. 또 하나 더 내리면 또 하나 그 위에 거 뭐예요? 어떤 거요? 왜 이제 VN카드 밑에 이거요? 이거는 쿠샤와 케이켄카라 마나부, 겐샤와 레키시카라 마나부라고 해서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으로 배우고 현명한 사람은 역사로 배운다라는 뜻이에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칭찬 피드백입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칭찬은요. 수업 수강 전 목표가 나를 사랑하는 법에 대해 알고 나에 대해 아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달성한 제 자신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과도한 미래지향적이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에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싶었던 적이 많은데 이 수업을 듣고 천천히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은 미래지향적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팀원인데요. 저희 팀 5조 그리고 2조에게는 한 학기 동안 정말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두 팀에서 후반 법무부 장관을 맡아서 했는데 그동안 잘 따라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 PPT에서도 보셨듯이 제 머릿속은 일본뿐이어서 일본 외에는 관심도 없고 뭘 어떻게 인생을 즐겨야 하는지도 잘 몰랐는데 팀원분들이 단톡방에 과제 올려주시는 것도 그렇고 전에 100세까지 뭘 하고 싶냐 하는 거에 발표할 때 여러분들 말씀 듣고 저런 신박한 방법도 있구나 하고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설계와 진로를 발표할 무역학과 백예진입니다. 우선 목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저의 인생 설계와 진로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는 1학년 때 못 챙겼던 학점을 챙기고 토익 800점을 이상 맞고 취직에 필요한 대외 활동을 나가는 것을 설계하였고요. 3학년 때는 교환학생으로 가고 영어 이외의 외국어 자격증을 하나 따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는 취직을 위한 자격증을 따고 취업 스터디를 하고 졸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20대 중반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취직 경력을 약 3년 쌓으면서 경험을 다지고 일하면서 하고 싶은 취미생활, 미술, 피아노라든지 하나를 열심히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요. 30대 때는 좋은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한식 요리 자격증을 따고 주택 자금을 모으고 취미와 내 첫 직업을 연결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볼 것입니다. 40대, 50대에서는 반려견을 키울 것이고 자식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것이고 전셋집을 구하고 노후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60대, 70대 때는 노인이 돼서도 할 일을 알아볼 것이고 건강한 몸을 만들고 성우라는 또 다른 꿈을 도전하고 애견보험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책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80대에서 100대 때는 노후 인생을 같이 보낼 사람들과 함께 실버타운을 만들어서 살 것이고 그동안 나의 추억을 기록한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다가 올리고 나의 유산을 사회에 기여하고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의 비전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의 비전은 일에 관한 비전인데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너무 이상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가슴이 뛰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 매일 새로움을 느끼는 일을 해야 한다. 건강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 직업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매일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비전이 있어서 무역진흥과 국내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일을 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다닐 것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다니기 위해서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대학을 졸업하고 토익 점수가 80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적힌 것처럼 테스트 348점 이상, 토플 92점 이상으로 대체 가능한 시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방법으로는 1차로 서류를
통하여 이제껏 쌓았던 스펙이나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2차로 면접을 보고 합격해야 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VM 카드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객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무역사로서 내가 가진 능력으로 고객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한국의 편리한 무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제가 희망하는 미래 직업의 명함의 앞뒷면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유비명을 저는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적었습니다. 왜 이렇게 적었냐면 제가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가 아닌 생산성 있게 보내며 이렇게 말하는 멋진 삶을 살고 싶고 실현해 보고 싶기 때문에 저의 묘비명을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칭찬 피드백이 있습니다. 우선 수업을 통해서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었고 나의 꿈이 하나에서 멈추지 않게 되었고 나를 적극적으로 바꾸게 되었고 가족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 저 자신에게 칭찬할 점은 포기하지 않고 느리고 부족하더라도 꾸준히 달려준 저 자신을 칭찬하고 그리고 조원들에게는 제가 낯을 많이 가리는데 말이 별로 없는데도 항상 먼저 걸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칭찬을 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